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사고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감정과 편견을 극복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과거 금융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위험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지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핵심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역발상 투자와 시장 심리 이야기. 역발상 투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 전략은 시장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낙관적일 때 매도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에 반대하여 행동하여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란 단순히 군중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에만 집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템플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자신의 투자 과정이 유효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비관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에 대한 저서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셔는 성공적인 투자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역발상 투자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셔의 저서에서 설명한 전략은 단순히 주식의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역발상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의 비이성적인 흐름을 분석하여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역발상 투자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유명 기업들의 주식이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저평가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역발상 투자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역발상 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냉철한 판단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역발상 투자 방법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2. 거품과 집단 심리의 관계. 거품은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산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거품 사건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 1929년의 대공황, 그리고 2000년의 닷컴 버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심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닌 대중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지며 투자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 심리는 거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품과 집단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중이 자산의 가격 상승을 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거품이 형성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란 대중의 의견과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중이 과도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즉 거품이 형성될 때 반대로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역발상 투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그는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야 하고 대중이 탐욕스러울 때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켄 피셔는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거품이 발생할 때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거품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투자자들은 거품을 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거품과 집단 심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감정과 편견 통제의 필요성.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 즉 감정과 편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먼저 감정과 편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편견은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믿음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손실의 고통은 같은 금액의 기쁨보다 2.5배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며 이는 결국 장기 투자에 불리한 결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과 편견은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애착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는 이러한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피셔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매수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전략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도 있습니다. 첫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것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와 같은 전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챕터 4. 주식 선택 및 투자 전략. 주식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수익성을 예측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주식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질 때는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핵심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낮은 기업의 주가는 강세장 초기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존 능력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영업이익률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세장 후반에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더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이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바닥 시점에 투자하면 탁월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공급을 줄여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또한 기업의 자금 관리 방법으로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및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주식 투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총 영업이익률, 자사주 매입, 시장의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켄 피셔 역발상 주식 투자를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챕터 확증 편향과 과신의 함정.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는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찾아보게 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과신은 자신의 투자 능력이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현상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간과하고 결국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과신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피할 때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켄 피셔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에서의 확증 편향과 과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견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전체 성과에 집중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좋다면 일부 종목의 하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관찰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성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더라도 무시하기보다는 분석해야 하며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마음을 열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6. 투자에서의 확증 편향과 과신의 문제점. 투자 세계에서 확증 편향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생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는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주에 깊게 살펴보지만 부정적인 뉴스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의 문제점은 단순히 정보의 왜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실수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하락세를 보일 때 투자자는 그 주식의 긍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며 하락 원인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신은 또 다른 심리적 함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맞았을 때 이를 자신의 솜씨로 여기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외부 요인이나 운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신은 실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과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고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개념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투자에서의 역발상 접근법을 강조하며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투자하고 대중이 과신할 때는 팔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확증 편향과 과신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분석에 착수하면 좋은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을 키우고 심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후회와 투자 실수의 관계. 1. 후회의 심리적 기초. 후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손실에 대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후회. 투자에서 후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을 때 후회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실수 인정의 중요성.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후회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이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고통이 감소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과 후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후회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을 때 더욱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접근.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입니다. 일부 종목의 하락이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역발상 투자와 후회 극복. 역발상 투자란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질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후회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8. 마무리 및 실천 방안. 후회는 투자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통해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후회를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8. 역발상 주식 투자 개념. 역발상 주식 투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시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대중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그 의견을 반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일반 투자 방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대중의 예측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를 역행하여 더욱 큰 기회를 찾아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특정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역발상 투자자는 오히려 그것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역발상 투자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켄 피셔의 투자 철학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투자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피셔는 대중매체의 과장 보도나 시장의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분석과 결정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잘 드러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주식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인기가 없는 주식에서도 큰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역발상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역발상 투자로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몇몇 역발상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공포가 지나간 후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모든 정보와 지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역발상 주식 투자는 시장의 시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으로 적절한 분석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켄 피셔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역발상 투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관련 서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챕터 9. 역발상 투자와 고전의 중요성. 역발상 투자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중의 심리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두려워하는 시점에 매수하고 반대로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는 시장은 비합리적이며 투자자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린다고 강조합니다. 피셔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인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투자 서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용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비합리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레이엄은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전들은 시장의 본질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힐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의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한 판단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역발상 투자 전략의 실제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워하며 매도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 저가에 매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발상 투자의 유효성을 잘 보여줍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전적인 투자 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켄 피셔의 저서와 같은 고전적인 투자 서적들은 이러한 지혜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책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0. 약세장 판단 및 대처 방법. 1. 약세장이란 무엇인가? 약세장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은 경제 전반의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매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약세장은 대개 경제지표의 악화, 기업 실적의 부진,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세장의 신호. 약세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약세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업률 상승이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약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입니다. 3. 약세장에 대처하는 방법. 약세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역발상 주식 투자란? 역발상 주식 투자란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약세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일 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죠. 5. 주식 투자에서의 감정관리. 주식 투자에서 감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세장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감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켄 피셔의 대표저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찾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필독서입니다. 이 책은 과거의 시장 패턴을 분석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세장이 펼쳐질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급등하는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장기 성장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켄 피셔의 성공 투자 핵심 비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1. 시장의 반복성과 감정적 반응. 1. 시장의 반복성과 감정적 반응의 예. 주식시장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성은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적 반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감정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반복성.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해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항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이번에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반응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심리로 인해 무리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락장에서는 두려움과 비관론이 지배하게 되어 매도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결국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경험의 중요성. 과거의 경험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실패를 잊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하지만 이는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더블딥과 같은 상황은 발생 확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두려움이 투자 결정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강세장과 약세장의 구분.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것은 투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강세장이 시작될 때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6. 투자 심리와 시장의 흐름. 투자 심리는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때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정적인 심리를 가질 때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시장의 반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7. 장기 투자 전략의 필요성.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요약. 주식시장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적 반응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장의 반복성을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반복적이며 감정적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2. 주식시장에서의 반복적인 패턴. 주식시장은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의 끝을 반영하며 바닥을 치고 급등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 즉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 평균 수익률은 27.5%로 높아지며 이는 경제성장의 시그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 반응이 현재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며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관적인 전망들이 사실과 어긋나면서도 여전히 부채와 같은 요소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종종 시장의 하락을 초래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만큼 미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패턴 분석은 이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과 순환 과정이 존재합니다. 실적 장세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경기 회복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주식시장에서의 반복적인 패턴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하지만 그 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반복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만큼 미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패턴 분석은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강세장과 약세장에서는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반대로 약세장은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고 시장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ETF와 같은 지수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세장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므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세장에서는 주식 매도보다는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반복성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세장과 약세장의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음 강세장이 언제 시작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은 항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자의 심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요약하자면 강세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장기 보유가 중요하며 약세장에서는 방어적인 투자와 손실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챕터 4.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과 심리적 요인.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환경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여러 요인, 즉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기업의 성과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감정, 즉 두려움과 탐욕은 종종 주식의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변동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주식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변화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상승할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심리는 주식 거래의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즉각적인 매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 투자 대신 단기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변동성과 투자 전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 전략을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넘어서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세장은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약세장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세장에 진입하기 전에 극단적인 부정적 반응은 종종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의 가격 상승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투자 진입 시점과 투자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변동성은 위험을 동반하더라도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과 심리적 요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챕터 5.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전략.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는 시장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주가가 심하게 변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흐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주가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지만 그러한 신호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예측이 틀리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쉬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겁먹고 철수하게 되면 그들은 강세장 상태에서도 막대한 수익률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세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약세장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매수하여 양쪽 방향성을 열어놓는 전략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승하면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이 모두 상승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히 분산된 펀드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 상승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보다 고른 잠재 수익률을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6. 주식 투자에서의 시장 수익률과 그 어려움. 주식 투자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나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시장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장 수익률은 전체 주식시장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 시장 수익률이 평균 10%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평균 수익률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평균 보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3.27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성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고 생각하지만 3.27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장기 보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면 다시 사지 않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시장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이나 뉴스에 휘둘려 매매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누적될수록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연 7에서 8%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스스로 투자하는 것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놓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잊어버린 채 반복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매수한 후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매매 시점보다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가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의 시장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챕터 7.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략. 주식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주가의 변동은 기업의 실적, 경제 상황,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상승할 때는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요소는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평균 수익률보다는 강세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특정 산업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강세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이때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약세장은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및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경험하며 심리적 두려움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합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심리적 요소, 장기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올바른 전략과 원칙을 지킨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1. 변동성과 기회비용의 인식. 변동성은 투자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위험과 동일시하며 이는 그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는 종종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변동성과 위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경험할 때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특히 대형 약세장에서 큰 손실을 겪을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금융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감내한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단순히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하향 변동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때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승장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상승하는 주식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의 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변동성과 기회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변동성과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단순히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변동성을 감내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과 기회비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챕터 2. 원금 보장과 성장에 불가능한 동시에 추구. 투자에 있어 원금 보장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많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두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을 제거해야 하며 결국 주식의 상승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가능성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 원금 보장과 성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는 일반적으로 저위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반면 성장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개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금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성장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성장의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계좌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의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금 보장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구한다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산 투자 또한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한 가지 자산의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 보장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따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원금 유지를 원한다면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춘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과 확신의 착각.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다리지만 이는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위험이 가장 적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매도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켄 피셔의 저서인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믿는 투자 상식의 90%는 틀렸다 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매도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매수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질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 약세장에서의 투자로 인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의 착각은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경우 그 주식이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통해 잘못된 투자 상식들을 점검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변동성을 이해하고 확신의 착각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켄 피셔의 저서를 통해 더 많은 통찰을 얻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챕터 4. 손절매의 진실과 그 한계. 1. 손절매의 정의와 기본 개념.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는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손절매란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절매가 항상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절매의 정의와 기본 개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손절매의 한계와 대안적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절매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매도 주문입니다. 주가가 설정한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며 이를 통해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는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절매는 투자자의 감정적 결정을 줄이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절매의 장점과 단점. 손절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미리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므로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절매는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손절매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손절매가 설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절매를 설정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절매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에서의 손절매 역할.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매가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에서는 손절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며 손절매의 유용성은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더욱 강조됩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의 흐름은 과거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손절매의 한계와 비판. 손절매는 손실을 방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손절매 후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그 주식이 반등하여 큰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매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두 번 치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절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5. 장기 투자와 추가 매수.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선택하고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은 결국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절매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손절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손절매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매를 설정할 때는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손절매를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는 단순한 매도 전략이 아니라 투자자의 감정과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손절매의 진실과 그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혼란과 주식시장의 관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요소로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많은 사건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결국 회복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종종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부정적일 경우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류의 회복력을 반영하며 과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복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투자를 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배제하고 올바른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 미신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혼란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발휘하며 올바른 투자 접근 방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6.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의 중요성. 자산 배분은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 비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성과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시간 지평은 투자자가 자산을 운영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반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시간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자산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법 중 하나로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를 주식 비중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이나 현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심스러운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자산 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와 같은 장기 투자에서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나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단순히 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며 위험은 손실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을 고려한 실제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시간 지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자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을 고려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7.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 비교. 1. 채권의 안전성. 채권과 주식은 투자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가지 금융 상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은 보통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기업의 성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때 채권의 안전성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재정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안전성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기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식의 안전성.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기업의 성장과 수익에 따라 가치가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많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3. 변동성과 투자 위험.
변동성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종종 변동성과 위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채권은 단기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식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전략.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 비교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성을 중시하고 싶다면 채권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에 대한 비율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에 대한 비교는 단순한 답이 없지만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투자 성공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1. 채권과 주식의 기본 개념. 채권과 주식은 투자자에게 두 가지 주요 투자 옵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자산 모두 경제 성장, 시장 상황 및 개인의 투자 목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각 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소도 언급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 증권입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고정 이율을 제공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성의 정의 및 중요성. 안전성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투자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 자본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채권의 안전성 분석. 채권의 안전성은 발행자의 신용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지만 기업 채권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의 정부 채권은 안전하다고 평가되지만 B등급의 기업 채권은 높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4. 주식의 안전성 분석. 주식의 안전성은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나 기업의 실적 부진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록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 또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뉴스나 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주식 투자에서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비교.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과 수익성입니다.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수용 능력과 투자 목표에 따라 채권과 주식 중 어떤 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투자자의 심리와 안전성. 투자에서 심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할 때 패닉에 빠져 주식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자신감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 결론 및 투자 시 유의사항. 채권과 주식의 안전성을 비교할 때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채권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고,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산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미신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